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PD입니다. 네, 오늘 시승 주인공은 기아의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네. 올류 스포티지 3세대 모델이고요. 전체로 말하면 4세대 모델입니다. 1.7 디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나온 지 꽤 됐는데 아직 3세대, 4세대밖에 안 돼요? 현대의 그 모노코크, 그러니까 네. 유니바디 형태의 SUV, 도시명 SUV로 나온 거는 이제 3세대고요. 네. 그 전에 왜 93년도에 네. 프레임 바디로, 네. 마디온 프레임으로 나온 그 형태가 1세대였습니다. 1세대 스포티지는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그때 상당히 선풍적이었죠. 아, 네. 참신한 모델. 네, 참신한 모델. 네. 그때는 지금하고 달리 이제 프레임 위에다가 바디를 올려놓는 형식이었는데, 네. 형태는 도시명 SUV였어요. 네. 그런데 이 스포티지가 SUV 중에서 최초로 도시명 SUV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크로스오버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다 승용차 아니면 트럭 뭐 이런 거였는데 네. 둘 사이에 연결해주는 뭔가 얘 뭐지 하는 그게 나오는 때가 그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네. 기아 자동차가 그걸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참신한 모델이었죠. 예. 네.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게 스포티지가 최초의 도시명 SUV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네. 왜냐면 토요타 라브4가 아. 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1991년도에 얘가 발표가 됐는데, 그래요? 네. 그걸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뭐지 이게? 예, 그리고서는 이제 서둘러서 개발을 시작을 해서 양산을 스포티지보다 네. 라브4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어. 그래서 토요타가 네. 얍삽하게 나올 줄 뭔지 알고 먼저 내보냈나? 예, 그러니까 이제 스포티지가 개발하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네. 이제 그거를 좀 시간을 끄느라 양산 일정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라브4가 그 사이에 몇 개월 먼저 양산이 돼서 최초의 도시명 SUV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죠. 놓쳤네. 네, 놓친 거죠. 네. 하여튼 그때 상당히 신선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SUV가 왜 홈러주파용,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비포장에 특화된 네. 그런 형태였는데 스포티지가 나온 이후로 이걸 승용차처럼 도심에서 사용할 수가 있구나. 네. 이런 어떤 그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그렇죠. 그런 차로서 각광을 받았고 해외에서는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럼요. 네. 그리고 당시에 그 사륜 구동이 다 파트타임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정지한 상태에서 이제 사륜을 집어넣고 네. 또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던 때였는데 스포티지가 최초로 시프트 온 플레이라는 기능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시속 60km까지는 이제 구동 변화를 자유롭게 그 버튼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좀 획기적인 모델이었죠. 자, 지금 뭐 와인딩 코너에 들어왔는데 근데 상당히 높은 속도를 잘 견뎌주는데요. 네, 이게 그 기아차의 특징인 것 같아요. 기아차가 K5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롤을 잘 이용하는 형태의 그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차도 지금 롤이 좀 그 SUV다 보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상당히 좀 있는데 그래서 좌우 이렇게 흔들림이라든지 쏠림, 하중이 이동할 때 분명히 탑승자가 느끼는 그런 반응은 분명한데 그거에 비해서 코너링 포스가 좋아요. 상당히 잘 견뎌져요. 예. 그래서 언더스티어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잘 제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속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승용차보다 이건 전혀 뒤처지지 않는 속도거든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 자체가 또 스포츠하고 폴티지의 또 합성 아닙니까? 뭐하고 예. 뭐하고 합성이라고요? 스포츠. 예. 그 다음에 운반하다 폴티지. 예. 그래서 스포츠성을 가진 운반하는 차 뭐 이런 즐기면서 실용적으로 뭐 그래요? 짐도 실고 사람도 실는. 나는 뭐가 튀지? 뭐 많이 튀나 얘가? 예. 그래 생각했죠. 네, 지금도 상당히 좀 높은 속도에서 코너를 돌아 나갔는데 괜찮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속도가 약간 오버됐는데 쫙 옆으로 밀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선을 따라 잘 타고 넘어요. 잘 견뎌요. 그런데 쏠림은 좀 있어요. 네. 이 동급의 SUV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운동 성능이
상당히 괜찮네요. 또 흔히 운동 성능이라고 하면 네. 가속 성능, 뭐 브레이크 성능, 고속 뭐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저희가 말하는 운동 성능은 코너링을 충분히 고려한 그렇죠. 그런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의 본질을 우리가 크게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돌고 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1.7 디젤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141마력인가 이게? 141 36.7인가? 37.4였나? 34.7. 아이. 야, 그 숫자가 바뀌었다. 야, 너 대단하다. 대표님 그치? 대단하다 너. 날씨 많이 늘었어. 야, 많이 늘었어. 이제 재원을 나한테 알려주네. 이야. 양 PD. 대단해. 제 머리를 빨리 좀 나쁘게 해야 되는데. 이 차를 뭐 오래 못하겠는데. 141마력, 최고 141마력을 4000rpm에서 되고요. 34.7kgm를 네. 1750에서 2500rpm 사이에서 냅니다. 네. 네, 참고로 이 출력은 양 PD가 알려줬네요. 아, 네, 네. 제가 버벅거리니까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141. 내가. 근데 출력이 상당히 시원시원해요. 예, 평범한 출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소나타 디젤 1.7하고 같은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느낌이 얘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죠? 훨씬 시원시원해요. 예, 네. 그리고 초반 리스판스도 좋고요. 아마 그 기어비 세팅을 좀 보다 공격적으로 좀 달리는 어떤 느낌이 있게 초반 기어비를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이 정도 제원에서 느껴지는 것보다는 네. 예, 성능이 좀 잘 느껴집니다. 체감 성능이 좋게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저 코너가 위험한 코너인데 네. 제가 저 코너에서 속도를 유심히 보면 네. 그냥 좀 잘 달리는 승용차하고 비슷해요, 속도가. 그러니까요. 지금 얘가 차고도 높고 그러니까요. 네, 댐핑 스트로크도 길어서 보통 요 정도 SUV면 뒤뚱뒤뚱 하면서 네. 언더스티어로 이렇게 밀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롤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로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하중이 이동이 될 때 분명히 이제 좌우 쏠림이 명확하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심하지 언더스티어에서 않습니다. 예, 충분히 버텨지고 네. 예, 코너를 잘 잡아내는 선회를 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네. 무라노 시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지금 이 특성이 모라노랑 비슷해요. 무라노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네. 그 무라노 가격대를 또 감안해 보면 스포티지가 가격 대비 이 주행 성능 면에서 상당히 좀 잘 만들어진 차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저희도 네. 그때 무라노의 코너링을 되게 칭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약간 흐느적거리는 게 편안함을 주는 거고 네. 그래서 평소에 느끼는 그거를 예상했을 때는 코너에서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전혀 안 그랬고 네. 얘도 좀 비슷해요. 얘가 지금 그런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라노도 기본적으로 야건도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롤도 상당히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롤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 밸런스가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네, 네, 네.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서 코너링 코스를 확보를 했다는 점에서 네. 상당히 잘 세팅이 잘 됐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네. 지금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무라노하고 동등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네. 그 비슷한 거동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특성이 비슷하죠. 네,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하고요. 지금 이게 2,320만 원 트렌디웨이 트랩이라서 가장 저렴한 모델인데 네. 이 가격대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게요. 예. 네. 그리고 차를 좀 좋아하고 스포티하게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별로 불평할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동이 네. 소나타에 비해서 나쁘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소나타는 두 가지 특성이 네. 첫 번째 현대라는 거. 네. 현대가 기아보다는 좀 더 언더스티어를 많이 만들고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네. 만들고 그런 세팅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SUV고 걔는 승용차라는 거. 네. 그 두 가지 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네, 얘가 또 SUV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특히나 기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스포티한 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예. 네. 지금 뭐 SUV로서는 그게 물렁물렁한 특성은 아니에요. 네. 네, 제법 단단한 느낌, 그러니까 SUV 수준에서는 그래도 제법 단단하게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딱딱하게 튀거나 네.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네. 승차감 확보를 위해서 지금도 뭐 좌우 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하중을 이동을 하면서 그게 분명히 탑승자에게 느낌으로 전해져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롤 강성이 잘 맞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밸런스 측면에서 상당히 선회력이 돋보이는 네. 예,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상적인 영역에서 불편하지 않으면서 네. 예, 코너링 면에서도 불안감을 주지 않는 그런 세팅을 했다는 면에서 좀 칭찬을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차를 그 접하는 시각, 네. 예, 차를 바라보는 그 철학 이런 네.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전부터 기아가 약간 더 스포티했어요. 네, 그리고 현대는 좀 뭘 이렇게 척을 잘하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맛을 좀 뭐랄까요, 조미료를 네. 좀 많이 써서 네. 자극적인 맛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기어 같은 경우에는 제로 변연의 맛을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네. 상당히 애를 쓰는 네. 그런 브랜드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차의 동작에 대해서는 기아가 조금 더 원칙에 가깝죠. 네, 이해를 더 잘하고 있고 이거는 무슨 뭐 기술진의 어떤 수준 차이라기보다는 경영진 마인드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단순히 다수의 얕은 맛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네. 좀 그 쉽게 감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세팅을 하는 것보다는 차량 자체의 거동에 좀 집중을 하고 네. 밸런스 측면을 더 고려해서 본질에 좀 충실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아가 좀 더 노력하는 거. 물론 같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본질은 뭐 크게 다르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세부적인 세팅 면에서의 차이를 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속도 상당하거든요. 상당하죠. 예, 네. 이게 승용차에서도 국산 요 정도 주경 레벨에서 쉽지 않은 레벨인데 근데 다루기가 굉장히 쉽게 지금 느껴져요. 편안하게 돌아나가는 특성이 네. 크게 운전자로 하여금 불안감 없이 제어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잘 됐네요. 예, 아주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1.7 141마력에서 낼 수 있는 출력을 상당히 좀 잘 짜낸 것 같아요. 일단 마력에서 예상했던 그거보다는 시원시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고속 영역에서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낼 것 같은데 네, 네. 한 3000 rpm까지는 네. 시원시원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와인딩 하실 때 이제 2500에서 3500 사이를 지금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이의 리스판스가 상당히 좋네요. 상당히 좋아요. 예. 네. 연속되는 코너도 쏠림에 비해서는 네. 자세를 잘 잡네요. 잘 잡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네. 이렇게 하면 얘가 돌아주겠다는 느낌이 드니까 네.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요. 예. 어떤 차는 이 정도 속도로 나가면 차가 옆으로 밀려서 내가 죽지 않을까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이 예. 드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뭐 뒷덜미에서 좀 약간 쎄한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몰아붙여도 네. 어느 정도 버티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여유로 네, 네. 그 운전자를 약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네. 특성이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SUV, 국산 SUV가 사실 2,320만 원이면은 세계 시장으로 봐도 이제 엔트리급 가격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요 정도의 어떤 완성도라면 본질 네. 측면에서 칭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예. 칭찬할 수 있죠. 그리고 얘가 또 느끼는 게 그 코너 중에서 약간 울렁거림 있잖아요. 네네. 그걸 만났을 때 허걱하는 차가 있고 네. 얘는 뭐 이 정도 지나가지 뭐 그러고 막 지나다녀요 얘는. 그리고 또 롤에 비해서 후진동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그 후진동 문제가 우리가 앞서 시승했던 차, 네. 그 까마로 SS 같은 경우에는 좀 출력 대비 약간 거슬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물론 이게 출력이 아무래도 좀 141마력으로 좀 낮으니까 네. 하중이 그만큼 좀 덜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차고 높고 또 댐핑 스트로크가 긴 측면을 고려를 해보면 네. 후진동도 좀 잘 잡아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요. 이 정도면은 훌륭하죠. 이제는 국산 이 컴팩트 SUV 이 정도 급의 SUV도 품질이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어중간한 승용차 타고 뭐 산길 꼬부랑길 다닐 때 스포츠시 함부로 쫓아가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구태여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그 뭐 엔트리 수입차 가운데서 네.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던 티구안이나 네. 뭐 이런 어떤
그 수입 SUV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약간만 품질감이 고급이면 하긴 그건 옵션으로 뭐 추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내장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부분, 그리고 또 한국차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제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네. 초기 품질은 좋으나 네. 이 초기 품질이 오래 유지가 안 된다라는 점을 아직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예.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종합적인 상품성을 고려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신차를 출고하고 그 신차의 초기 품질이 열화되기 직전까지의 품질을 보면 네. 주행적인 측면이라든지 성능 부분, 뭐 또 실용성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흔히 막 탄다는 렌트카를 시승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얘도 지금 25,800km 뛴 차인데 네, 그 지난번 SM5도 뭐 그 정도 주행거리가 됐잖아요. 네, 한 2만 그렇죠. 킬로 정도 됐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그 SM5를 좀 까니까 네. 다 썩은 렌트카를 가지고 시승을 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네. 얘도 다 썩은 차, 그렇게 따지면 다 썩은 차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네. 얘기하시는 게 렌터카 25,000이면 사실은 신차 수준 아닙니까? 네. 물론 그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긴 했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 네. 트렁크 홀더에 플라스틱 네. 손잡이도 떨어져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만 네. 이게 열화를 어떤 그 성능 열화를 논할 정도로 오래된 아니죠. 차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렌터카 25,000km면 1년도 안 된 차인데 네. 물론 뭐 렌터카의 1년이 일반 소비자들의 3, 4년에 맞먹을 수 있는 네. 피로도를 주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25,000km를 탄 렌터카라면 아직 상태가 짱짱하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앞쪽에서 아까 그 가속한 10도 넘을 때마다 이렇게 네. 부식 쪽이라든지 이런 열화로 인한 그 삐걱거리는 소리가 좀 감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 항상 품질 나는 건 저하, 아니고 가끔씩 들리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품질 저하 문제가 국산차에서는 해결해야 될 아직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좋은 품질로 또 뭐 스포츠성도 제법 살리는 어떤 네. 세팅까지 수준으로 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하청업체를 막 목을 조여서 단가를 막 최대한 쥐어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품질, 좋은 초기 품질이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국산차의 어떤 좋은 어떤 그 부분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죠. 아, 예, 지금 이런 이 속도도 도로에서도 지금 거의 뭐 만만한- 85km, 만만한 속도가 예, 아닙니다. 네. 뭐 진짜 만만한 속도 아닌데, 예, 보통 그 스포츠 세단으로도 쉽지 않은 속도들을 쉽게 네, 편안하게 예, 내고 있어요. 편안하게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지금 의외인데요. 네. 물론 이게 엄청난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의외가 아니라 이 급에서 이 정도 SUV라면은 허둥대는 게 맞고 네. 언더스티어 성향을 보이면서 조금 과하면은 이게 밀려나가겠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크게 그런 느낌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저로 밸런스가 좀 잘 맞고 스포츠성도 잘 구현이 돼 있고 네. 주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서스펜션의 어떤 그 세팅 자체를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포노 선회시 속도를 받아내는 한계점이 예상외로 높네요. 예. 근데 가끔 멍 때리네요. 방금도 가스방 스택을 예. 넘고 네. 제가 기어 시프트 다운을 몇 번을 했는데 네. 얘가 좀 살짝 멍 때리다가 이제 우욱 하고 출발했거든요. 예. 네. 2,500에서 3,500 사이의 리스판스가 정말 좋아요. 예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출력에서 기대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출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거의 80km 가까이. 예. 상당한데요. 그리고 지금 전륜 쪽에서 과도하게 스키드가 나지도 않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약언더인데 그 언더스티어가 잘 제어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스키드음이 약간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해서 들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게 언더로 밀고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속도 빠른데요. 그러니까요. 예. 만만한 코너들이 아닌데 이런 코너들을 마치 그 스포츠성이 잘 살아있는 세단을 모는 것처럼 거의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냥 웬만한 메이커에서 뭐, 만드는 스포츠 세단하고는 다이다이라고 보급형 스포츠 세단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UV가 이 정도면은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안감을 주지 않고 네. 예, 또 하중 이동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요. 이 속도가 스포츠 세단보다는 코너링 속도가 한 5km 정도 떨어지고 네. 슈퍼 스포츠 세단 정말 뭐 M3 정도 되는 레벨에 비해서는 네. 한 10km 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반 세단하고는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잘못 만든 세단보다는 훨씬 네. 훨씬 높고 그 이게 이제 그 뭐 같은 브랜드 같은 식구니까 비교를 해보면 네.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소나타 디젤 우리가 시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걔보다 빨라요. 예. 걔보다 빠르기도 빠르지만 언더 쪽에서의 불안감도 좀 덜합니다. 네. 훨씬 네. 안정돼 있어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밀리는 듯한 느낌을 좀 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조금 여기서 몰아붙이면은 튀어나가겠다, 코너를 이탈하겠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살짝 느껴졌는데 얘는 약간의 여유가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닌데 약간의 여유가 느껴진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이채로운 느낌이에요. 사실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나타와 스포티지의 특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주행 성능 측면에서는 얘가 좀 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속도 면에서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선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루시기도 훨씬 편하죠? 마음이 저는 아주 편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다루기 편한다라는 느낌을 이제 차를 잘 거동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떤 느낌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 코너 선회를 할 때 이 차가 언더스티어를 보이게 되면 이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차의 거동적인 측면, 하중 이동이 되면서 쏠리는 측면에서 그 몸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약간 더 몰아붙이더라도 이탈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타이어의 어떤 그 진동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또 스티어링 휠에서 오는 어떤 약간 진동 이런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자체가 도면에 반응을 한다든지. 네네. 근데 그 반응이 좀 불안하면 위축되거든요. 네, 그럼 운전자가 여기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심리적인 위축감을 딱 느끼게 되는데. 근데 얘는 그 반응이 안정되게 반응을 해주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편안하게 이 길을 주파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속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더 속도를 내게끔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좀 더 얘가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운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미세한 느낌을 가지고 운전을 하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소나타 디젤보다 얘가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SUV가 같은 브랜드에서 같은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으면서 차고도 높이고 롤도 얘가 좀 더 심한데 그런데도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전륜 쪽에다가 롤을 좀 강하게 넣어서 스포츠성을 약간 느끼게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타이어 포라든지 캠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이제 언더스티어를 통해서 좀 뒤가 날아가지 않도록 뒤가 돌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세팅을 하는 게 현대 스타일이다. 다시 한번 이게 또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제 기아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가 있고 얘가 뭐 투아웃이라든지 마이너스 캠퍼 쪽으로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건 아닌데 얘는 좀 뉴트럴에 가까운 성향으로 세팅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가 정말 기본 특성이 언더스티어이기 때문에 차에 불안감을 주지 않으면서 코너에서 거동이 안정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빠른 속도로 주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딱 미세한 언더 딱 이게 교과서적인 언더예요. 그러니까 세팅으로 말하자면 얘가 교과서적인 스탠다드 A2B 카로서는 세팅이 잘 된 예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범용적인 세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현대에는 좀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이 차 되게 뭐 안정적이네, 뭐 잘 나가네,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좀 보수적으로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것은 현대가 그동안 언더스티어 세팅, 그러니까 후륜 쪽에 오버가 나지 않는 그런 어떤 세팅을 그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거라는 거고요.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고가 높아서 들어지러울 줄 알았는데 딱 좋아져. 롤이 있어서 그래. 이게 어지럽다는 거는 이 롤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쏠림이 많잖아. 그럼 어지러워. 롤 없는 차를 타면 덜 어지러워. 뭐 있어요? 스포츠카. 랍스터 이런 거. 그런 거는 와인딩하면 좀 덜 어지러워. 몸이 덜 쏠리니까. 우와, 여기 뭐냐? 차고가 높아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 드는 거야. 전륜 구동이고. 좋아 보이네.
어차피 영상으로 써도 되겠다. 이야. 우와. 그러니까 무서워. 크니까 이게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요. 우와. 좋아, 멋져. 오, SUV야. 이런 게 이제 SUV를 타는 매력이죠. 그렇죠. 네? 네. 뭐 도시명이기 때문에 험로 주파에 적합하진 않으나 차고가 높다라는 것이 그렇죠. 이제 또 이런 네.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2륜구동이기 때문에 4륜구동에 대한 어떤 그 특성은 없어서 요즘 SUV가 인기 있는 것도 뭐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래서 네. 차고가 높으니까 이런 길들도 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후륜구동 모델인데 이거 그 아, 2륜구동 네. 전륜만 앞바퀴 사용하는 굴림? 네. 예, 그래서 앞바퀴 굴림 방식의 이제 그 2륜이라서 굳이 뭐 도시명 SUV가 4륜일 필요는 없어요. 네. 요즘 4륜이 험로 주파보다는 주행 안정성 측면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전자식이라서 도심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은 뭐 전륜구동 방식으로 차를 뽑으셔도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